오늘의 주제는요, 주식 투자의 5가지 원칙입니다. 정말 마지막 방송에 잘 어울리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주식 훈민정음이잖아요. 그쵸. 투자에 대한 바른 소리. 자, 제가 뭐 2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바른 소리,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올바르고 정직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주식이란 부분 뭐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를 할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제로 오픈 채팅방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질문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뭐 이제 초보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투자가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물론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하실 때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재료입니다. 이제 재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재료라는 부분들은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됩니다. 뭐 대체적으로 재료는 일단 기업의 실적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왕이 부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뭐 게임주라든지 화장품주라든지 이게 관계가 개선이 되면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역시 뭐 대부분의 재료는 90% 이상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재료라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다만 이게 단기적인 재료인지 아니면 길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수급이 좋은 종목이 강하게 움직인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종목 뭐 내일장 공략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고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고,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얼마나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들. 자,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수급이 없으면 주가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 기업이 어떠한 수급에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이고, 수급이 과연 안정적인 메이저급 수급이라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종목일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상장 주식수 중에 최대 주주 그리고 관계사 지분을 제외하고 유통 주식수의 절반 이상이 유입이 된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하셔야 훨씬 더 강한 파동을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재료가 없어도 수급만 있으면 주가가 움직이고 재료 없는 종목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재료와 수급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맥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되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항상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들어오는 질문이, 그때 말씀하셨던 뭐 토비스 지금 수익권인데 그때 매수 못했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종목을 오늘 분석해서 오늘 이 종목 좋다 그래서 꼭 오늘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분석을 했는데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따라붙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미리, 항상 좋은 기업들은 내가 내 관심 종목에 미리 분석을 해서 집어넣어 놓고 이 기업의 맥점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왔을 때 반등의 타이밍인지 매수 타이밍인지를 미리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 등 추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 놓으시고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방법, 매수하시는 그러한 투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바로 분산 투자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 분산 투자, 주식을
민물 낚시 하듯이 하셔라라는 부분. 민물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다 낚시와는 다르게 낚싯대를 뭐 5개 아니면 뭐 7개 여러 개를 펴놓고 거기다 밑밥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뭐 흔히 세월을 낚는다라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입질이 오면 땡겨서 잡고 다시 미끼 던져서 던져놓고 그런 식으로 낚시를 이제 민물 낚시는 진행을 합니다. 즉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이 안 움직일 때 내가 분석을 잘못했나 불안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잦은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은 종목들을 내가 분석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나눈 이후에 종목에 입질이 왔을 때 수익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그러한 전략 반드시 좀 세월을 낚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좀 성급한 마음이 좀 사라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자, 간혹 뭐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어제 상한가 간 종목 단타로 들어갔는데 회사 회의 갔다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또 올라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자리를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 시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단타 매매는 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1,0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해서 1,500만 원, 또 성공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었다. 그럼 나중에 이 금액을 가지고 단타를 했을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성향에 맞게 내가 투자가 어렵다 그러면 중장기나 아니면 이제 스윙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또 안전하게 그리고 정직한 투자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